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분양권을 도대체 전세를 어떻게 맞추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이 보통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또는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개인의 사정 또는 투자를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임차를 주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가 미등기 분양권도 전세를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미등기 분양권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가? 보통 분양권은 등기가 늦게 나와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등기하려고 하는 세대수가 많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업무상 좀 늦게 나오는데 평균 한 달은 기본이고요. 늦게 나오는 아파트들의 경우는 제가 최대 2년까지도 봤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등기가 안 나오면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제약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등기 분양권을 가지고 전세를 맞추는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으니까 그것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등기 분양권 전세 맞추기 프로세스 표예요. 어떻게 보면 이 표 한 장이 이 전체 프로세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임대인은 중개소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임대인이 전세를 내놓을 때는 어떤 권리로 내놓는 거겠죠? 분양 공급 계약서를 가지고 이거는 내 소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소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를 구할 때 집주인은 분양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공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게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차인은 그거를 보고 중개소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개를 보고 이제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고요. 이때 임차인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전세 계약 전에 이 계약자와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지 여부, 분양권의 공급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동일한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분양 공급 계약서 뒷면을 보시면 권리 의무 승계 현황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전매를 한 흔적이, 그러니까 팔았는 흔적이 있는지 여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중개소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시지만, 근데 저희는 2번 확인하셔야겠죠. 아무래도 큰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정말 맞는지 권리 의무 현황을 뒤편에서 한번 보시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직 미등기 상태인데 이렇게까지만 확인만 하면 그냥 되는 거야? 세입자가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러면 정말 맞춰질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어요. 맞죠? 아무래도 이런 세입자분들이 분양권은 미등기 상태 물건이니까 이게 아무리 그냥 계약자와 확인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전세 계약서 작성 시에 특약 조건으로 이런 것들을 넣게 됩니다. 전세금 완납 시, 잔금 완납 시 분양 대금을 완납하면서 이 조건을 어길 시에는 계약이 무효화된다. 즉 이런 거죠. 전세금, 잔금을 완납할 때 분양 대금,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마지막에 완납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키를 주는 거죠. 이 조건이 어겨지면 이 모든 계약들은 그냥 무효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 이제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요. 이제 계약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러 가요. 보통 이게 임차인들은 그러면은 아직 미등기 분양권인데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냐?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그런데 나옵니다. 왜?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분양권인지 아닌지 은행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은행에 가셔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고요. 보통은 이런 것들이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잔금 날짜와 맞춰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와요. 아파트 입주일에 임차인은 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죠.
그리고 이 돈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갑니다. 임대인은 이 돈을 통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던 것들을 모두 상환을 하고요. 나머지 잔금도 입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 상환이 맞추면 임대인은 키 분출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입주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키 분출을 받는데요. 입주지원센터에서는 이제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이때 꼭 대동을 해야 될 분이 한 분, 바로 중개소장님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중개소장님이 이런 중개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소장님까지 같이 오시게끔 해서 이 물건을 거래 현황들을 충분히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아파트 입주일에 입주지원센터에서 만나서 임대인의 키 분출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에게 인계를 할 때 모든 과정들은 중개소장님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잠깐 이때 선수관리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선수관리비는 누가 내야 되냐? 임대인이 내야 될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내야 될까요? 네, 이거는 바로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내셔야 해요. 이거 은근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맞췄다면 임대인과 세입자 그리고 중개소장님은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인 임대인은 곧바로 취득세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납부 후에는 중개소장님에게 이 부분을 알립니다. 저 취득세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도 보여드리는 거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이 납부 확인을 하고요. 이 납부 확인을 한 것을 가지고 중개소장님은 임차인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통보해주는 거죠. 집주인이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보존 등기라는 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등본상에 집주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사실을 중개소장님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중개소장님은 그 사실을 곧바로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알리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앞으로 2년 뒤에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닌 이상은 2년 뒤에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잡한 것 같지만 막상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니 많이 어렵지 않죠? 이제 앞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전세 세입자를 맞출 수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세입자, 이제 전세를 분양권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분양권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